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확률과 통계 수업을 진행할 10분 수학의 권순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률을 정의했잖아요. 그쵸? 그 정의한 확률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확률을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야 덧셈 정리와 여사건 정리인데, 오늘은 이제 말을 좀 줄여보려고요. 말을 좀 줄여가지고 할 말만 딱 하고, 좀 컴팩트한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 하지 말고 바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한 기사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 여러분들 요거 보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밝혀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어떤 NBA 선수 제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소속팀을 옮기려고 해요. 소속팀을 옮기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현재 있는 팀은 매년 인센티브, 뭐 보너스로 생각하면 되겠죠. 인센티브를 받을 확률이 몇 퍼센트? 60%예요. 이 친구가 지금 옮기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새로운 환경에서의 팀이 더 좋은 컨디션을 제공했나 봅니다. 자, 옮기려는 팀은 어떠냐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거나 정규리그 우승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줄 것을 제안했다는데요. 이 선수가 이제 이런 그 결정을 하게 된 데는 뭔가 조사가 있었겠죠. 한번 보니까 옮기려고 한 이 팀이 4년에 한 번 우승을 하고 2년에 한 번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팀이었답니다. 자, 그러면 이 NBA 선수 제이는 팀을 옮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현재 팀에 남아 있는 것이 맞을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자, 만약에 이 선수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뭐냐면, 가만 보니까 지금 이 옮기는 팀이 정규리그를 우승할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4년에 한 번 정도는 우승한다고 하니까 지금 4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고 2년에 한 번 정도는 플레이오프를 진출하니까 2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우승을 하거나 뭐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거나 그러기만 하면 무조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둘의 확률을 더해서 지금 전체 4분의 3, 즉 7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니까 현재 60%밖에 안 되는 팀은 버리고 새로 옮겨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결정을 했답니다. 이 정말 옳은 결정인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확률을 계산할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사건 A가 일어나도 되고 B가 일어나도 될 때 그 전체 합집합에 대한 사건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공간 S 안에 두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이렇게 있죠. 이때 내가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한 거냐면 지금 확률이 궁금한 거예요. 어떤 확률이냐면 지금 사건 A와 사건 B가 이렇게 각각 발생할 사건 A와 B가 발생할 확률이 궁금한데 자,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확률이라 하면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 분의 내가 지금 포커스를 갖고 있는 내가 그 확률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한 그 사건의 개수, 원소의 개수죠. 그렇죠? 자, 그런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자, 이렇죠. 얘는 사건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사건 B의 원소의 개수를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될까요?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가 뭐냐면 사건 A의 개수는 요만큼이 되겠죠. 자, 거기 사건 B의 개수를 더하면 요만큼이 되겠네요. 그럼 어때요? 지금 우리 A와 B가 이 겹쳐져 있는 이 교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이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는 몇 번을 두 번을 센 거니까 한 번은 빼줘야겠죠. 이 두 개의 합에다가 뭐를 이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빼줘야겠죠. 그렇죠? 이래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각 이제 얘는 분모는 지금 S의 원소의 개수로 동일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여기 NS분의 NA가 누구니까, 그렇죠. A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얘가 PA가 될 테고 얘가 B가 될 테겠네요. B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와 B가 발생할 각각의 확률에서 뭐를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아까 지금 NBA 선수 그 제2의 선택이 옳은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바로 뭐였냐면 요 A라는 애가 바로 뭐였냐면 얘가 플레이오프, 이 B라는 애가 우승.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플레이오프를 나갈 확률에다가 우승할 확률을 더하기만 했는데 뭐를 지금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플레이오프를 나가서 우승까지 하는 경우, 그죠? 플레이오프 나갔다고 해서 돈 주고 우승해서 돈 주고 돈 두 번 주는 거 아니니까 이런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얘가 아까 얼마였냐면 지금 2년에 한 번씩 플레이오프 나간다고 했으니까 얘가 2분의 1이었고 우승할 확률이 지금 4분의 1이었는데 플레이오프 나가서 우승할 확률을 계산 못했죠. 이게 얼마였어요? 4분의 1이니까 실제적으로 이 선수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였던 거예요? 75%가 아니라, 그렇죠, 5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팀에서는 60%를 준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50%의 눈이 멀어갖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확률을 잘못 알고 잘못 적용해서 좀 인생에 손해를 보는 경우겠죠. 그 친구가 바로 뭘 고민하지 않았냐면 이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어떤 부분, 이 교집합 공통의 부분, 중복해서 두 번 센 부분을 그 친구는 고민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어떤 표본 공간 S에서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이때 A와 B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확률 A에 대한 확률에다가 B에 대한 확률을 더하고 거기서 중복된 부분 A와 B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의 확률을 항상 이렇게 빼줘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교집합이 없다면, 다시 얘기하면 배반 사건이라면 뺄 부분이 없으니까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1부터 4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4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각각 구하시오. 자, 1번 문제를 보면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 편의상 A랑 B라고 할게요. A를 3의 배수, B를 4의 배수. 자, 궁금한 점은 우리가 3의 배수가 나와도 되고 4의 배수 나와도 되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자,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얘는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하고 거기서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 40개니까 이 중에 A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3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3, 6 해서 어디까지? 39까지 해서 몇 개 있습니까? 13개가 있고요. 거기다가 4의 배수는 몇 가지 있습니까? 40이니까 10개 있네요. 그 중에 빼야 되는 거죠. 뭐를 뺄 거냐면은 지금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경우, 다시 쓰면 지금 A 교집합 B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3과 4의 공배수죠. 3과 4의 공배수. 다시 얘기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12의 배수가 되겠네요. 자, 몇 개 있나요? 3개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경우는 확률이 얼마다? 40분의 13 플러스 10 마이너스 3이니까 20, 즉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카드에 적힌 수가 10 이하이거나 35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C가 10 이하, 사건 D가 35 이상. 자, 근데 사건 C와 D의 교집합이 어때요? 이게 바로
공집합이 되네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지금 얘는 배반 사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확률을 구할 겁니다. 어떤 거? 10 이하이거나 35 이상인 경우 얘는 각각 C, D의 확률을 더하면 되는데 이때 교집합이 없으니까 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C의 확률 얼마? 10 이하이니까 지금 40분의 10 그리고 35 이상의 확률 40분의 35부터니까 6 40분의 16이 돼서 양변 분모 분자를 8로 나누면 5분의 2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여사건이 뭔지는 기억하고 있죠. 뭐냐면 어떤 표본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본 공간이 있을 때 어떤 사건 A가 있으면 이 A의 여사건이라고 하는 부분 거기가 어디냐면 이 A를 제외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얘가 A의 여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 사건 A의 확률과 지금 사건 A의 여사건의 확률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게 궁금하죠. 그렇죠? 자, 가 보면 자, 이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보면 이 전체 집합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냐면 A와 A의 여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A와 A의 여사건은 어때요? 교집합이 없죠. 자, 따라서 자, 확률 전체 집합의 확률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확률의 성질에 의해서 1이라고 했는데 얘가 바로 얼마냐면 뭐냐면 전체 집합 S는 뭐랑 뭐니까 A 합집합 A 여집합이니까 이건 지금 방금 배운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얘는 A의 확률에다가 A 여사건의 확률을 더하면 되는데 근데 이때 교집합이 없으니까 배반 사건이니까 A와 A의 여집합은 배반 사건이니까 지금 뺄 게 없는 거죠. 따라서 1이래요. 누가? PA 플러스 PA의 여집합이. 그러니까 지금 누구만 PA만 이항을 하면 이렇게 이항을 하면 그러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A의 여사건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1에서 뺀다. 뭐를? 사건 A에 대한 확률을 빼면 된다. 자, 여사건은 언제 구할 수 있냐면 어떤 사건 A에 대한 확률보다는 그 여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기가 훨씬 쉬울 때 자, 그때 여사건을 구해서 빼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사건 확률을 정리를 하면 사건 A의 여사건에 대해서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전체 1에서 사건 A의 확률을 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확률을 쉽게 구하는 방법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건을 확률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면 그 여사건을 구해서 1에서 빼내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한 문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의 꼭지점의 위치에 놓인 6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2개를 택하여 선분을 그었을 때 선분의 길이가 1보다 클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각각 여기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면 얘가 지금 1이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면 얘가 또 1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두 점을 선택해가지고 연결했을 때 길이가 1보다 커지는 경우로 고르라는 거예요. 1보다 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보면 여기 지금 점이랑 한 칸 띄우고 다른 점이랑 연결해도 얘는 1보다 크죠. 또 점이랑 지금 두 칸 띄우고 연결해도 얘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보다 큰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다 언제 다 구하냐고.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1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이하인 확률을 구해서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사건 A는 선분의 길이가 1보다 큰 경우예요. 근데 1보다 큰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수가 발생해서 구하기 쉽지 않아? 그러면 얘를 생각해 보죠. 얘는 뭐예요? 선분의 길이가 1
이하인 거죠. 자, 1 이하는 몇 개밖에 없습니까? 1 이하는 뭐밖에 없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딱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한 애들끼리 연결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얘를 바로 구할 수 있죠. 얼마입니까? 6개. 그러면 확률을 구해야겠네요. 누구? 얘의 확률을 구하면 쉽네. 그죠? 얘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버리면 그게 뭐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A의 확률이니까. 자, 근데 요거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6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그게 바로 성분을 만드는 조건이니까 6개의 점 중에 2개를 만드는 게 성분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입니까?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5를 하는 경우 얼마? 15. 따라서 1에서 15분의 얼마를 6을 빼는 게 PA라는 거죠. 즉 PA는 얼마? 15분의 9. 3을 약분하면 5분의 3.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뭘 배웠냐면 확률의 덧셈 정리와 여사건 정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뭘 꼭 주의해야 된다. 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할 때는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고 거기서 뭐를 교집합의 개수를 빼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여사건은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얘를 적용해서 구하는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사건을 직접적으로 확률 계산하기가 쉽지 않으면 여사건의 확률을 계산해서 1에서 빼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확률의 덧셈 정리와 여사건 정리를 꼭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